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잘하면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국힘당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의 장해찬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일 피플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9.4%, 국힘 정현욱 후보 26.7%, 무소속 장해찬이 24.2%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만 한다라면 그야말로 대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수영구 유세 지원 중에 장해찬이 건너편에서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원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관종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여유롭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꽤 잘 맞히는 문어가 되고 있다. 결국 국힘 정현욱 후보에 굴복해 선거를 포기할 거라고 예측한다 라고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알리면서, 장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정현욱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의도 다들 아실 겁니다. 사전투표하는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땡큐죠. 얘들이 이 정치를 배워도 좋은 사수를 만나서 잘 배워야 하는데 국힘당에는 그런 좋은 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수 또는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서은숙 최고위원 지원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옳고 바른 말, 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만약 저라면 파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를 하면 저는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 쓴소리 하는 사람과 듣기 싫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런 사람이 모이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좌천시키고 괴롭히고 과거로 치면 참수를 하면 누가 옆에 남아있겠냐. 어떤 권력자에게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는 그 권력자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있다.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든 아니든 잘못이니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가를 낮추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 그런 소리 하면 윤석열이 네가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냐 라며 성질을 낸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괜히 쓴소리 하면서 찍히는 것보다야 그럴 바엔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내 실속이나 챙기자라는 자들만 득실거리는 것이죠. 그러니 국정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고요. 어제 천공이 의대정원 2,000명 지원과 관련해서 대우주의 진리는 3대 7로 이루어졌다.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대한전공의협의 박단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가지기 전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천공의 주장대로 2,000명의 30%인 600명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은 600명 조율 가능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을 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6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은 왜 급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예언이 너무 놀랍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측 3, 정부 아닌 제3자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축소 또는 연기 제한, 제2의 6.29 선언처럼 전격 합의 운운하며 선거용 쇼 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서 제3자는 한동훈일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제3자는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인물일 듯 합니다. 누구인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대북 송호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실로 엄청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거센 태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6월경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방에서 같이 기소가 됐던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그리고 술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한 김성태와 방용철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 통화 한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번 안 봤는데 방북 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변호사가 세미나를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콕 집어서 묻자 이화영 부지사는 수원지검 1113호 검사실 바로 앞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 회의용 테이블이 있다. 그곳에서 나, 김성태, 방용철 등을 다 모아놓는다.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쌍방울 직원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법정 진술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 이건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수원지검 1113호 맞은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마셨냐? 라고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검찰, 술을 정말로 마셨냐? 이화영,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 검찰, 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화영, 입에 대니 소주라는 걸 알았다.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이 몰랐냐?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돌아갔다. 검찰, 술은 누가 갖고 왔나? 이화영,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정해놓고 검찰과 김성태, 방용철 등이 술까지 마셔가며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잡기 위해서 한신공영, 한만호와 같은 방에서 있던 범죄자들을 수십 차례 불러가며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똑같은 수법인 듯 합니다. 오는 8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결심 공판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당연히 유죄를 주겠죠. 총선이 끝나면 이거 무조건 특검 가야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에서 압승하면 정말 할 일 많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번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고양갑 후보인 김성애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나배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이야말로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 유감 표명 전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나 좀 유감 표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